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언제 또 갑자기 안보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될까 걱정이 큽니다.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전선과 맞닿은 인제 안보관광지 DMZ 평화의 길입니다. 한국전쟁의 아픔과 수려한 생태 환경이 보존돼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곳이 DMZ 평화의 길 진입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 절차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전 방문 신청을 받고 있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강경 발언 이거 있으면 아침에도 이게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올라오시다가 그 연락을 받으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온다고요. 동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직후 운영을 중단했던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 전망대는 하루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안 좋다든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중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 경색에 익숙한 접경지역 주민들도 안보 관광이 또 중단되면서 지역 경기가 더 나빠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게 외국에도 있냐면은 전쟁이 막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강원 민통선 마을 주민들도 이동자재 권고가 확대될지 경기도 접경 지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 신호등과 보행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 ITS 세계총회 개최지인 강릉시가 차세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들 통행이 많은 강릉 시내 한 건널목. 녹색등이 들어오자마자 종종 걸음으로 뛰다시피 걸어 겨우 건널목을 건넙니다. 노인의 보행 속도는 1초에 평균 1m. 녹색 신호 안에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엄마가 막 잡아 끌어도 그냥 엄마들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땀 흘리고 그러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릉시가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22개소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과 사람 간의 교통사고 380건 가운데 절반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보행 신호가 아닐 때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면 경고 문구와 함께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 국비와 도비 등 800억 원을 지원받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강릉시는 이번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에 이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를 두고 오랜 논의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두 대학은 사업 예산 150억 원 중 글로컬 대학 사업추진단 운영을 위한 공동 예산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억 원의 예산 분배 비율을 6대 4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대학인 강원대가 84억 원을, 강릉원주대가 56억 원을 각각 배정받고 2026년으로 예정된 통합대학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취직해 정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건데요. 도내에도 10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대부분 세부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강릉중앙고의 비전 선포식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직업계 학교인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남녀공학 전환과 반도체, 천연물 바이오 등 5개 학과 전면 개편 등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릉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인데 가톨릭 관동대에도 취업이 약속된 계약학과로 스마트 항만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 때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까지 모두 참여하고 매년 30억 원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2차에 걸쳐 도내에선 10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벌써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강릉 등 7월에 선정된 2차 시범 지역은 최근 교육부에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에 내년 2월은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대폭 줄여 신청했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셔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고요. 대규모 시설비는 배제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는 등 요건도 까다로워 심사 과정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비는 좀 소액에 한해서 된다고 하셨거든요. 내신 한두 개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은 괜찮다고 하셔서 지역의 돌봄과 교육, 일자리까지 연결해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정식 지정하고 특구별 특례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첫 단추를 끼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한 쌍이 멀리 충남 서산 가로림만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상자 문이 열리자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 물범 암수 한 쌍이 가로림만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모래톱 곳곳을 한참 누비던 물범들은 이제 준비를 마쳤다는 듯 빙그르르 한 바퀴 돈 뒤 먼 바닷속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컷 물범인 보미는 지난해 3월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암컷 양양이는 올해 3월 양양 물치항에서 표류하던 중 각각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두 마리 모두 1살 남짓한 어린 개체였는데 이동하던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장시간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지치고 체력이 고갈된 상태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난 4월부터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진행된 자연 적응 훈련을 무사히 통과했고 모두 방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로림만 일대에서는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 물범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넓은 모래톱과 풍부한 먹이, 얕은 수심 등을 갖춰 2살 남짓의 어린 물범들도 적응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범이 서식하고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고 특히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백령도보다는 가로림에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생물자원관은 보미와 양양이 몸에 부착한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지 관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축공사 건설사로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조달청 주관으로 대회의장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기본 설계서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HJ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건축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960제곱미터로 컨벤셔널 1개, 중회의실 4개, 소회의실 15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회의장은 오는 11월 착공해 202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4분쯤 속초시 교동의 한 식당 2층 주방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방에 있던 60대와 40대 여성이 구조됐고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육상팀 이정은 선수가 경남 김해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경보 종목에서 1시간 37분 57초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는 올해 강릉시청으로 이적한 뒤 18년 만에 강원도민체전 기록을 경신하고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액 2억 2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삼척시는 어제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1,502명이 참여해 모두 2억 2,423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의 65%, 1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광역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순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기부자 감사 이벤트와 맞춤형 유튜브 광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금이 집중되는 12월엔 연곡 딸기와 버섯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감사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